이번 두 번째 시간은 삼성전자 상무로 근무하고 계시는 임성수 연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박사까지 했어요. 박사까지 하고 김기범 교수님하고 같이 지도 교수님이셨고 하고 이제 삼성에 바로 입사를 해서 지금 이제 다닌 지 1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상무 뭐 임원 진급한 거는 지금 3년 차고,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지금 같이 후배님들하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반갑고요. 올 때 되게 설레었어요. 저 진짜로 33동 요 동네 오는 거는 진짜 15년 만에 오는 거거든요. 원래 제가 신소재 쪽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무가 아니죠. 거기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몇 번 왔었는데 진짜 졸업하고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지금 막 떨리는 마음에 좀 일찍 와서 이렇게 여기 서울대 한 바퀴 돌아보고 이래서 되게 지금 흥분되어 있는 상태고, 예, 저는 지금 하는 일은 메모리 사업부고 디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램에서 지금의 업무는 디램을 테스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을 테스트하고 마지막에 고객한테 출하하는 그 직전까지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고, 전체 디램 생산의 반 정도가 제 손을 거쳐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의 이제 회사 와서 주로 하던 저의 이제 백그라운드 업무는 공정 개발하는 업무를 주로 했었어요. 그래서 연구소에도 있었었고, 양산에도 있었었고, 뭐 개발하는 데도 있었었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공정 개발하는 거를 돌다가 이제 임원되고 이제 보직이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테스트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진로를 정하게 된 계기와 그 결정적 작용을 했던 그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박사과정을 했는데 솔직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거기에 아직 그러니까 회사에서 힘들었을 때 저는 제 졸업 논문을 이렇게 꺼내서 본 적도 있어요. 이것도 했는데 회사 일을 쯤이야 뭐 이렇게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연구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되게 되게 좋은 감정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논문 쓸 때 그냥 인트로덕션을 쓰잖아요. 여러분들은 써서본지 모르겠지만 처음 인트로덕션 쓰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갖고 있는 문제와 뭐 이런 것들을 막 서술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피상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구는 이렇게 해서 훌륭하게 했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고 뭐 무슨 전체 이제 세상에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관심이 나는 요거보다도 그런 데 관심이 더 있구나. 그래서 회사를 가겠다라는 그 생각한 게 이제 한 박사 중간에 이제 한 석사 마칠 정도쯤에 이제 결심을 했었고, 그래서 그 결심은 중간에도 이제 바뀐 적은 없어요. 지금도 후회는 안 하고. 근데 요거는 약간 포장된 말이고 실제로는 제가 학점이 되게 나빠요. 그래서 이거 해서 교수님 하기에는 학점이 너무 나쁘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받아주는 데가 삼성전자밖에 없구나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인데 일단 좀 큰 물에서 놀고 싶다, 뭐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알고 싶다, 뭐 이런 거가 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공학사를 가지고 기업체에 취직을 하게 되면 사실 대부분 약간 지방 근무를 많이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때문에 여가 생활이나 아니면 저희가 취직할 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워라밸이랑도 관련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연사님의 개인적인 생각 아니면 경험에서 나온 의견 같은 걸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전혀 문제 없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지방이 아니고 수도권이고요. 수도권이고 양재에서 버스 타면 35분이면 가요, 회사까지. 그 다음에 뭐 지금 평택이나 이런 데도 근무지가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다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삼성전자도 소프트웨어는 이제 분당 쪽으로까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이나 이런 쪽은 아마 서울까지도 갈걸요. 그래서 계속 자꾸 이게 다니기 좋게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계속 근무지나 이런 환경들을 계속 이동하고 있고, 거점 오피스 이런 거 생겨서 이제 회사 안 나가고 하는 것도 많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도 지금 퇴근 6시 넘어서 잘 안 해요. 5시 때 퇴근해요. 5시 때 퇴근하고 집에 오면 7시 전에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말에 이틀 뭐 임원이라고 막 다 주말 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저도 요즘에 주말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요. 그래서 전혀 문제 없다. 근데 대신에 회사라는 거는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일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일과 그다음에 프로젝트의 날짜가 정해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힘든 시기가 있죠. 업다운이 다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 제가 3년 전에는 출근 6시에서 밤에 10시에 한 1년 동안 퇴근한 적도 있고, 근데 지금은
7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에 5시 반에 퇴근하고 이제 이런 이제 살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그냥 한시도 나는 워라밸을 놓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좀 회사 오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시간은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충분히 자기가 매니지를 할 수가 있고 뭐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방이라는 게 버스나 뭐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런 여러 가지 대기업들은 특히 그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맞춰 다니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연사님 말씀 들어보면 생각보다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돼 있는 거죠. 잘 돼 있고 그걸 근데 그게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솔직히 워크라이프 밸런스 이런 거 말도 못 꺼내는 상황이었고 굉장히 그 회사에 충성심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새는 굉장히 그러한 삶이 회사 일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자기의 개인적인 시간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굉장히 정말 제가 봐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추구해요. 진짜 많이 고위층 탑 매니지먼트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는 시점에는 더 좋아져 있을 거고 계속 점점 좋아져 있을 거다. 그리고 회사를 앞으로 뭐 오면은 10년, 20년을 다닌다고 치면은 계속 좋아지는 상황에서 회사 근무를 할 것 같다가 제가 지금 생각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 하실 분 계신가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성공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학부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성공이 사람마다 의미가 달라서 뭐 임원이 되고 사장님이 되는 게 성공일 수도 있고 그냥 나는 그냥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 돈벌이를 하면서 그냥 다니는 게 오래 다니는 게 성공일 수도 있고 다 성마다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또 회사에서 그러니까 일로 봤을 때 일을 재밌게 하고 일을 잘하는 관점을 성공이라고 하면 다른 거는 솔직히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걸 성공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식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시야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야가 넓어야 된다. 예를 들어 재료과를 나왔으면은 꼭 재료과 석사 학부 뭐 4년 동안 배운 걸 최대한 써먹을 수 있는 어느 뭐 분야를 고집스럽게 간다든지 뭐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4년 다니는데 회사는 40년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3년 다닌 거 지식은 머리에 안 남아 있죠. 근데 그때 그 결과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뭐 생기고 그게 있어야지 이제 대학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밑바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넓게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재료공학부 나온 사람도 마케팅 갈 수 있어요. 재료 지식이 있는데 마케팅 가서 거기에는 없는 본인의 고유 지식이니까 회사에서 그 전문 지식은 다 배우면 되는 거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뭐지? 뭐 이런 걸 좀 따져보고 반도체 연구소 갈 필요도 없고, 그렇죠? 인사팀에 갈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고민을 해보고 회사가 예를 들어 DS 부문이라고 하면 5만 명, 그 다음에 메모리 사업부만 2만 5천 명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성공하겠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근데 그게 너무 범위를 이렇게까지 넣으면 되게 억지로 나는 재료과 나왔으니까 뭐 연구직으로 가서 뭘 이쪽으로 꼭 가야지. 그래서 가보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라고 이렇게 그럼 이미 여러 가지 상황과 관계없이 좀 성공하기 힘들겠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설계 공부 조금만 해서 설계로 가도 돼요. 진짜로. 자기가 가보면 내 지식이 굉장히 하찮다는 걸 느끼고 대신에 내가 그 지식을 통해서 막 시험도 보고 뭐 1등도 해보고 뭐 꼴등도 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다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굳이 전공에 국한될 필요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가 성공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약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음 질문 해주실 분 계신가요? 네. 상무님께서는 직원으로서 또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어떤 시점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시고 또 어떤 시점에서 가장 힘드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제일 보람된 순간은 지금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선배로서 후배한테 할 얘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행복하고
아까 서두 얘기한 것처럼 올 때 굉장히 나도 성공했다 그런 진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와 성공했다 막 이런 느낌 많이 받았고 지금 핸드폰 뭐 쓰세요? 갤럭시 22나 23, 21, 22, 23 쓰시는 분 있어요? 네, 저 쓰죠. 애플, 아이폰 쓰시는 분 있어요? 있죠. 언제 거 아이폰이에요? 13이요? 그러면은 거의 여기는 거의 70% 확률로 여기는 100% 확률로 제가 만든 게 들어가 있어요. 이름이. 근데 그게 제가 만든 게 어느 정도까지 만들었냐면 연구소에서 처음에 그림 종이 쪼가리에다 그림 그리던 시절부터 제가 임원이 돼서 이걸 팔아도 돼 안 팔아도 돼까지 결정하는 데까지 모든 과정에 다 개입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엄청 보람 있죠. 다 들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보람 있고 그게 막 그런 거 보면은 이거 내가 만든 거를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 그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보람이 좀 있습니다. 회사 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뭐 성공 뭐 이런 거랑 똑같은데 처음에 다 안 되는 일을 해요. 견적이 안 나와요. 막 산수가 안 돼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거 못 만든다. 근데 한 4년, 5년에 걸쳐서 벌어지는 일인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만든 일. 이게 하나하나씩 일이 풀리면서 되는 거를 경험을 하거든요. 그게 회사의 제일 큰 매력이기도 하고 보람이기도 하고 제일 힘든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아까 얘기했던 회사에서 성공이나 뭐 소위 말해서 일을 잘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시야를 넓게 보라고 하셨지만 만약에 전공을 살려서 가면 대부분 저희가 연구직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을 텐데요. 그 기업체에서 연구랑 연구실이나 아니면 학계에서 하시는 연구랑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그거를 이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조금 더 그 기회가 되신다면 그 기업체 저희가 연구직으로 들어갈 때랑 사무직에 들어갈 때 다른 점들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먼저가 질문이 쉬우니까 두 번째 먼저 말씀드리면 사무직이라고 하면 뭐 인사팀이나 뭐 약간 뭐 경영 관련된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사무직이라면 그런 쪽 뭐 마케팅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있고 근데 삼성전자 뭐 다른 회사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정말 99.9% 순도 높은 기술 회사이기 때문에 사무직의 계열로 들어가면 일단 성공하기 힘들어요. 회사 내에서 그러니까 조금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장이 못 된다. 사장이 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회사 자체가 굉장히 기술을 강조하고 있고 대신에 업무 자체는 기술 업무가 훨씬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려우니까 인정을 많이 해주고 거기서 생기는 기회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거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인 것 같아요. 나는 외국 가서 외국 사람들 많이 만나고 뭐 이런 게 좋다. 그러면 당연히 사무직에 있는 마케팅이나 뭐 영업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이제 그 상품 기획도 하고 막 외국에도 우리 지점들이 많이 그런 데를 많이 다닐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뭐 이렇게 연구하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그게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그 회사를 왜 갔냐랑 똑같은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정말 해야 되는 일이 분명해요. 근데 안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돼야 되는 거죠. 돼야 되니까 중간에 포기를 못해요.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고 학교에서의 연구는 물론 이제 뭐 졸업하려면 언제까지 논문을 내야 되고 하지만 굉장히 자유도가 넓죠. 네, 그래서 자기가 자유롭게 내가 이만큼 내려가고 싶으면 내려가는 거고 이렇게 넓게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스스로 하냐 강제로 하냐 뭐 이런 게 일단 1번인 거고 목적이 있냐 없냐가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의 연구를 해본 사람이 회사에서 연구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구직으로 오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석사나 박사까지 하면 더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의 연구를 경험해 봐야 그 이후 회사에서의 연구나 개발 업무를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겠다 이런 거죠. 왜냐면은 내가 뭔가를 아무 데도 없는 데서 뭘 하나를 찾아보고 그래도 나름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산을 넘어본 거가 회사에서는 다 그런 일이거든요. 처음부터까지 다 그런 일이니까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학부만 끝나면 약간 그런 경험이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부 때 많이 아까 또 그런 질문이 있었지만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뭔가 문제가
문제를 여러 가지로 방면으로 해결해 보던 거, 뭐 아니면 내가 좀 힘들었던 거를 극복한다든지 멘탈로 극복해도 좋고 실제 성과로 극복해도 좋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보는 게 회사는 그냥 다 안 되는 일이에요. 다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은 절대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한번 해보는 경험을 간직하고 회사에 가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 연구의 차이는 뭐 성격상은 다른데 본질적으로는 회사에서의 쭉 있는 연구나 개발을 어느 한 단편을 이제 학교에서 연구는 본다. 그래서 근데 그 한 번 해보는 게 나중에 연속으로 쭉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자산이 될 거다. 지식이 아니라 그런 경험들이 그런 부분들이.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연사님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